최근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 주변에 이제 도로들 지나가면은 그것들이 다 이제 방음벽처럼 유리로 쌓여 있잖아요.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제 그런 쪽에 설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발전을 해낼 수가 굳이 있을 왜 겁니다. 아파트마다 다 창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투명 태양광 그 기술이 있으면 네네네. 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 투명 태양광 아, 그래요? 관련된 부분이죠. 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 부품 산업의 이슈와 고민들을 찾아가보는 힘내라 소부장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또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해서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재 부품 산업 중에서도 태양전지의 부품, 태양전지의 소재 중에서도 차세대 태양전지 산업을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네.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따로 과외를 좀 받으려고 했어요. 네. 제가 보니까 이게 투자를 잘하든 뭘 어떤 공부를 하든 핫한 거를 지금 배워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선행학습은 네, 참 중요하죠. 네. 한 3년 5년 정도는 미리 공부를 하고 있어야 뭐 원자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니켈 그럼 니켈 이런 거 있지 해야지 같이 따라가면 오히려 고점만 잡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딱 좋아요. 오늘 이거 지금 당장은 큰 뭐 각광받는 건 아니지만 한 5살 정도 되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유망주잖아요, 그죠? 유망주죠. 굉장히 톰 카이트 유망주가 이후로 될 가장 수 있을 것 유명한. 같습니다. 네? 무슨 카이트? 있어요, 톰 카이트라고. 네. 예. 그래서 오늘 이것 좀 배워보려고 네. 모셨습니다. 일단 태양광 산업 현황을 좀 들어볼까요? 네. 태양광 산업 현황을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한 183기가 정도 네. 되었었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원전이 한국형 원전이 대략 1.4기가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83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원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0여 개, 예, 150개, 130개 정도가 오, 설치된 엄청난 정도. 거네요. 우리나라 전체 원전이 만드는 전기의 150배를 전체 아니죠. 그 원전의 양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한 개, 한 개. 원전 한 개의 그 캐파를 봤을 때 그게 한 1.4기가 1.4기가인데, 네, 그거에 이제 한 이제 100개 이상의 100수십 개, 134 네네, 예, 정도 되네요. 그 정도가 예. 되는 이제 사이즈의 태양광이 작년 한 해 전 세계에 설치가 되었다. 그러니까 고리 원자력 발전소 가면 2개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에 50배 정도. 근데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조금 오래된 원전이라서 그거에 작은 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원전 이제 APR 1400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중동에 수출했던 모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원전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앞선 원전인데 그 용량이 얼마나 돼요? 그게 1.4기가 정도. 그게 1.4. 네, 맞습니다. 그런 거가 140개가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깔렸다 새로. 그렇습니다. 네, 새로? 네, 새로. 네. 네. 와. 대단한데. 네, 네. 정신없었군요, 정말 작년. 네, 굉장히 많은 이제 태양광이 설치가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태양광 산업은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10에서 한 20% 정도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 코로나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빠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고 아마 올해가 200기가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보는 첫 해가 이제 되지 않을까. 1년에 새로 설치된 양이 200기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적이 아니라 1년에 네, 1년이죠. 새롭게. 예.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활발한 거예요? 지금은 중국이 작년 같은 경우가 183기가 중에 네. 중국이 한 55기가 정도 네. 됐고요. 유럽이 25기가 정도 됐고 미국이 한 25기가 정도 됩니다. 중국이 압도적이군요. 중국이 1등이고 중국만큼을 이제 유럽하고 미국이 갈라서 하고 합치면 네, 그렇죠. 한국은 어느 정도예요? 한국은 이제 작년에 한 5기가 내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3% 그러네요. 되지 예. 않죠. 네네. 그렇군요. 주식 비중보다는 그래도 한 1.5배. 아 그렇습니다. 주식 비중 한 2% 내외 잡잖아요. 아, 근데 태양광 이 발전 이야기 나올 때마다 네네. 사실은 조금 이제 좀 이제 갸웃하는 부분이 있는 게 네네네. 과연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발전 형태가 맞냐? 네네. 우리나라는 해도 뭐 그냥 그저 그렇지. 산도 많지. 네. 이 태양광은 뭔가 이렇게 평평하게 넓은 곳에다가 태양을 딱 90도로 받고 하루 종일 그냥 태양이 내리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잘 될까? 뭐 이런
걱정이 들어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백서 같은 것들이 나오고 네.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한데 작년 한 해 5기가 정도 됐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원전 한 기가 아까 1.4기가 했으니까 뭐 적지 않은 태양광이 설치가 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를 모두 수급하는데 국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3%니 5%니 이 정도가 필요하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또 넓다라고 하면 넓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전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은 그래요?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국토의 5%만 패널로 덮으면 우리나라가 다 그걸로 쓸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또 그것도 평지가 아니어도 되는 게 지붕에다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네네. 그게 꼭 이제 공터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사실은 이게 이제 국도나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맞습니다. 사실 완만한 경사지가 더 좋지. 그렇죠. 그래야 딱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광을 90도로 받을수록 좋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90도가 아니라 약간 각도가 있긴 한데 그게 또 떠나서 그 또 태양광이라는 게 꼭 수평면만 아니라 의외로 생각보다 여러 곳에 이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발전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 주변에 이제 도로들 지나가면은 그것들이 다 이제 방음벽처럼 유리로 쌓여 있잖아요. 뭐 사실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네. 이제 그런 쪽에 설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발전을 그렇지. 해낼 굳이, 수가 굳이 있을 왜 건데. 그냥 나는 철판을 그런 할 필요 생각도 없지. 들더라고. 네네. 사실 아파트마다 다 창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야, 투명 태양광 그 기술이 있으면 네네네. 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 투명 태양광하고 그거예요? 그래요? 관련된 부분이죠. 아니 네네. 태양 패널을 설치했는데 네네. 투명하게 유리창처럼 보인다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리창처럼 보일 수 있고 이게 또 우리가 면적을 얘기를 할 때 예. 지금 자꾸 아. 수평면을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파사드라고 하는 이제 수직면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절감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러니까 토니 세바 교수라고 한때 에너지 혁명 3020인가라는 이제 책을 써서 예. 향후에 이제 그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올 거고 음. 그때가 되면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좀 뭐 이게 공유 경제가 되면서 줄어들 수도 오히려 있고 줄어들 거다.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었는데 음.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도 그분이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토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좀 아쉬운 게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왜냐하면 태양광을 꼭 맨 땅에만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신규로 지어지는 건물들에다가 이제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무조건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옥상을 활용할 부분도 있는데 저 뒤에 이제 여의도의 모습이 이제 보이겠지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빌딩에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한 거 많이 못 보셨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렇죠. 도심에도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꼭 그렇게 이제 있는 땅을 꼭 없애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휴게소들 많이 가보셨잖아요. 휴게소는 이제 거의 1층이 그냥 지하 주차장이라는 게 없고 평면 주차장 평면이죠. 하는데 사실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도 충전 문제나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붕처럼.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되니까. 그 위에 그냥 저희가 휴게소니까 패널을 놀고 있는 해버리면 땅에 돼요. 그 그러게. 패널 그냥 설치를 해도 사실 저는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 빈땅들 거기다가 많네. 우리가 뭐 사실 지금 아파트들을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 네네. 또 노후한 아파트에 하면 이제 철거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는 네네. 예를 들면 30층이다. 네네. 그러면 33층 개념으로 해가지고 한 3층 정도는 패널로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옥상만 어느 정도 활용을 하더라도 네.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아파트랑 주거 형태를 제가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또 연구를 해보면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는 게 사실은 조그만 면적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아파트 지금 가보시면 또 심심치 않게 베란다 쪽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한 것들 꽤 많이 보여요. 가정용으로. 있어요. 가정용으로. 예.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지만 있으면 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좀 싸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유인이 좀 별로 적은 없죠. 것도 그쵸. 사실은 이제 사실인 거죠. 설치해 놓으면 한 8년쯤 되면 본전 뽑는데. 아니 근데 최근에 거의 많이 다- 올랐던데요. 그 태양광 설치한
그 개별 발전 사업자들이 받는 돈들이 네네. 네. 이번에 발전 원가가 올라가면서 네. 굉장히 많이 받아서 맞습니다. 그 S&P라고 하는 그게 것이 S&P. 많이 올랐죠. 네, 많이 그러니까 올랐죠. 유가가 오르고 가스 가격이 따라 오르면서 음. 우리나라 S&P는 기본적으로 가스 가격에 후행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이제 결국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S&P가 많이 올랐고 잠깐만, 저 대박- S&P 대박 났대요. S&P 몰라요. 알려줘야 돼. S&P가 이제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라고 해서 예. 한국전력이 이제 발전사들한테 전기를 사는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발전소들 중에서 가장 비싼 발전기가 이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변동비가 그 S&P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그 다양한 발전 원 수단 중에서 네네네. 원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하는 그 친구한테 주는 요금으로 나머지 원가 좀 적게 든 친구들까지도 그냥 준다. 정산을 해주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싼 게 결국 LNG가 이제 결정을 예, 예. 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뭐 글로벌 LNG 가격도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도 LNG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S&P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서 뭐 200원을 이제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서 지금 비수기고 그러니까요. 약간 조정 받았긴 하지만 아. 결국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괜찮네. 네네. 아니 지금 그냥 태양의 원가가 뭐 바뀝니까? 근데 지금 더 받는다 오히려. 아이고, 대박이 났다니까. 예를 들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훈련소에 국방부 장관 아들 입소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거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원가가 변동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 개 원가가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기다 원가 고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뭐 수선비 약간 들어가는 거 이외에는 신경 쓸 게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이제 발전인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보기로 한 페로브스카이트 네네. 발음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뭡니까? 영어예요? 러시아 말 같은데. 네, 이제 여기 보면은 과거에는 그 이제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이 특정 광물의 이름, 이 조성을 가진 광물의 이름을 러시아 광물학자 이름을 따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게 그 광물의 이제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광물이 가지고 있었던 특정한 조성, 그러니까 양이온 두 종류가 각각 하나의 음이온 세 개와 결합하고 있는 산화물 구조를 총칭을 해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합니다. 특정한 물질이 아니라 맞습니다. 저런 결합 구조를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지금은 한다. 구조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납이라든지 이제 브롤륨이나 요오드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고 있지만 뭐 이런 것이 다른 것으로 취한이 되더라도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면 그것이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면 무슨 특징을 갖길래 이게 태양광에 활용됩니까?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걸 가지고 비세전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이 된 겁니다, 사실은. 태양광 패널처럼.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실리콘으로 만들지만 실리콘처럼 이제 네.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더 좋아요? 실리콘으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굉장히 싸고요. 기본적으로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오. 그리고 이제 투명도를 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게 좋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투명하게 유리창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얘기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걸 개발하는 업체랑 하고 있는 거는 창호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창호, 유리창 샤시. 창호형. 네. 예. 얘기가 되는데. 네네. 예. 야, 그럼 자동차 유리에도 가면 달리면서 네네. 물론 비 오는 날은 잘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이제 후보군에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게 꼭 투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앞유리는 맞습니다. 투명하게 가도 네네. 옆에나 뒤에 유리는 오히려 좀 약간 좀 불투명하게 하잖아요, 원래 일부러. 선팅하잖아. 그렇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실 그런 아이디어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네. 해가 떠 있을 때 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네네. 주차장에 근데 세워놓고. 정말 중요한 거는 화물차들은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화물차는 면적이 또 되게 넓죠.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테이너 하나씩 싣고 다닐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면적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전기차 사실은 나중에는 제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향후에는 어느 정도 또 2차 전지 성능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나중에 있겠죠. 왜냐면 충전을 하면 달리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물차가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싣는다. 네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 컨테이너를 올려놓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예를 들면 양 옆으로 그걸 딱 설치해놓고 그냥 끼워 맞추면은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돗자리 싸듯이 네. 싸고 다니다가 컨테이너 실으면 그 위에다 깔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플렉서블도 돼요. 네네네. 페로브스카이트는 네네. 그럼 진작 저거를 만들지 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단점이 뭐예요? 단점. 단점이랄 게 이제 싸고. 단점이랄 게 이제 약간 이제 수명이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분에 취약하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면적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네네. 수분에 취약하면 좀 그렇겠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오니까.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심지어 OLED도 이제 수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은 어떤 거요? OLED. TV. 예, 우리가 OLED 안쪽에 있는 물질, OLED 네, 물질들은 당연히 수분에 취약할 텐데 네. 우리는 심지어 OLED 물질을 수분에 취약한 거를 이제 방어할 수 있도록 유리를 가지고 코팅하니까. 그걸 가지고 심지어 우리는 플렉서블한 핸드셋을 만드는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기본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는 핫한. 경제성은 어때요? 경제성. 경제성은 매우 쌀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냐면은 그 잘 아시는 이제 실리콘 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실리콘 전지를 만드는 이제 그 공정을 보면은 그 굉장히 뭐 실리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메탈 실리콘을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녹여가지고 네. 폴리실리콘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이제 녹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곳을 만들고 인곳을 또 이제 슬라이스를 해서 웨이퍼를 만들고 이런 진한한 과정이 들어가고 이 굉장히 높은 온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폴리실리콘만 하더라도 전체 원가의 30%가 전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온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제조 원가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물질 자체를 만드는 게 조금 싸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봉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비싸게 만들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 경제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 수 있어요? 네네네네. 뒤쪽으로 사진도 조금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예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투명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 말리고 접히고 막 그러는 거. 맞습니다. 이게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제 자동차 장점일 것 같습니다. 썬팅률이 딱 좋네. 햇빛도 직사광선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이게 결국은 저희가 브레이크스루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초반에 이제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태양광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평평한 면을 골라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볼까 공간의 제약을 네.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당 부분. 저거는.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의 면적을 몇 %를 태양광을 깔아야 우리나라가 이제 필요하지만 그 에너지를 수급하는데 뭐 필요하지만 그것이 꼭 수평면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고무판이나 장판 느낌이네. 맞습니다. 약간 울퉁불퉁해도 그냥 대충 깔면 또 붙어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그래서 수명이 문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실리콘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이제 실리콘 전지가 처음으로 이제 각광받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때도 그 오일 쇼크랑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에너지 자급을 위해서 태양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때부터 네. 실리콘 전지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쌓이고 쌓인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20년 이상 쌓였던 데이터가 있으니까 얘는 20년 사용해도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증해주는 기관들, 그다음 보험사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기 데이터들이 쌓였기 때문에 인더스트리가 이루어지는 건데 네.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한 인더스트리가 이루어지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 이제 수명이 좀 짧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는 이 태양광 인더스트리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에너지 페이백 그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태양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에너지가 이 태양 전지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퀄 만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경제적으로 맞는 거니까요. 근데 기존의 실리콘 전지 같은 경우 약간 단점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효율이 많이 높아졌지만 2, 3년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수개월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뭐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명이 짧아도 충분히 그만한 이제 가치가 있지 네. 않나 그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느 정도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기술을 어느 정도 좀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갖는 거고요. 음. 이게 이 표가 뭐냐면은 그 미국의 재생에너지
에너지부 이제 산하의 재생에너지 전문기관인 NREL에서 매년 나오는 이제 전지들 태양 전지들의 그 최고 효율 등급을 이렇게 쭉 기록 히스토리컬 해오는 겁니다. 네. 보시면 이제 가로축이 연도고요, 세로축이 이제 그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것 중에 유니스트라는 곳에서 그 최근에 2022년도에 세계 최고 효율 25.7%를 이제 찍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울산각이 되죠. 예, 유니스트가. 유니스트는 울산각이 되죠. 네. 그다음 그 위에 보시면 이제 HGB 연구소라는 곳은 이제 독일이고요. 이쪽은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이라고 해서 이 페로브스카이트 아까 그 장판 같이 생긴 거를 실리콘 전지랑 같이 해서 만드는 걸 저희가 텐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고 효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 연구소가 또 하나솔루션하고 같이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전지를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사실은 이런 쪽들에 대한 연구를 네. 상당히 좀 이제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 태양 전지보다 효율이 높아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여기 보시면은 결정진 실리콘 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실리콘 전지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18년, 19년 이후로부터 연도가 가도 추가적으로 뭔가 개선되는 상황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그렇죠. 효율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질의 최대 효율 정도를 이제 실험실에서나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나오는 이제 그 실리콘 텐덤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효율을 이미 29점 몇 %를 이제 찍었다라는 지금 표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앞으로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다. 네, 맞습니다. 각도를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각도도 중요한 거지만 이 연구가 시작된 걸 보시면 2010년 이후에야 이제 시작된 건데, 네. 태양 전지 기존의 실리콘 전지가 수십 년 해왔던 거를 이 10년 내에 지금 달성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 기술이 아닌가. 그렇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기업이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비즈니스 하려고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우리나라 최대 이제 태양광 기업이라고 해서 하나솔루션에서 네. 뭐 한 3, 4년 내에 이제 그 양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유니테스트라는 업체가 지금 이미 새만금 쪽에다가 부지를 계약을 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전이랑 이제 창호형으로 만드는 그 창호형으로 만드는 페rovskite 전지를 이제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미 MOU를 맺은 상태고요. 어떤 회사가요?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 예. 상장사인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테스트가 새만금 투자 협약식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네. 이게 상장사고요. 원래는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만들던 업체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함께 태양광 이제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왔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태양광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었는데 한국전력과 함께 신규로 건설되는 건물에 BIPV라고 하면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창호형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상용화를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창호를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글래스가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글래스 안에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런 기술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저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만든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셨듯이 다른 나라들이나 이런 쪽에서 아직까지 그 더 높은 효율을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연구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 특정한 물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저명하신 교수님 두 분이서 이 페롭스카이트 쪽을 연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그 박남규 교수님 2009년에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브레이크스루가 되는 논문을 발표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부분의 태양광 발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고, 이 석상일 교수님이 아까 보셨던 유니스트의 그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계시는데 네. 그 물질을 이제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대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수분에 취약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솔루션이 2020년도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2020년 정도의 주가가 좀 좋았다가 최근에는 좀 이제 많이 내려온 많이 내려왔죠. 네네네. 이게 그 추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워낙 중국 업체들이 뭐 저가 공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느는데 이익 단에서 좀 손해가 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작년부터 좀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저희 OCI나 이런 업체랑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다르게 보실 수가 있는 게 네. 작년 하반기부터 폴리실리콘이라고 해서 올랐죠. 태양광의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웨이퍼의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하나솔루션 같은 업체들은 그 웨이퍼를 사다가 태양광 셀, 우리가 태양 전지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것들을 엮어서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네. 그 회사 입장에서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겠죠. 그리고 수출이 많은 업체인데 그 지금 쉬핑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아.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많이 늘어나면서 좀 이제 안 좋아진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하고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태양광 관련된 밸류체인을 미국 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그거를 실제로 발전을 하는 거는 이번에 뭐 샤시에다 넣는 그게 첫 케이스입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예. 그 전에도 사실은 이 페로브스카이트 이 어플리케이션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나와 있는 건데 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건물의 파사드 이제 건물의 이제 앞면에다가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처음으로 저희가 보기엔 양산될 수 있는 게 두 번째 있는 이제 IT 기기와 관련된 부분들 이게 왜냐하면 실내에서도 이제 발전이 되거든요. 실내 빛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자식 표식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쪽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리모컨 같이 이제 작은 이제 IT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에는 이제 좀 더 대형화되는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은 건물이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용으로 이렇게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이 약간 스타트업 업체 중에 살루에 테크놀로지스 내용인데 이 같은 경우 우리가 건물에 이제 블라인드 같은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제품을 내놓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도 발전을 할 수 있게. 네네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와 해외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시장의 차이는 점점 좁혀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점점 좁혀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거는 이 전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전지에 대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게 이제 중국일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글로벌하게 태양 전지 밸류 체인에 있어서 80%를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페로브스카이트로 모두가 전환을 한다. 전환 비용 많이 들겠네.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회일 수 있다. 맞습니다. 기술력도 좋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좀 더 갖춰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동안 안 해놨으니까 해야 될 곳이 많은데. 맞습니다. 마치 내연기관차 업체들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거랑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환 비용 레가시가 없어서 현대자동차가 유리할 것이라고 해서 샀는데 굉장히 손해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네네. 투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마이너한 거 그리고 뭐랄까 그 태양광 또 실리콘이랑 이제 합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특히나 유럽의 아까 HGB 연구소 같은 건 독일 업체인데 독일 그 연구소거든요. 네. 근데 그런 쪽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독일에도 태양광 관련된 생산 설비들에 투자된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그쪽은 더더욱이나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굉장히 니즈가 큰 나라들인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는. 아니 근데 저게 저렇게 플렉시블 할 수도 있고 또 창호용으로 만들 수 있다면 사실은 뭐 사막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거나 허 벌판을 많이 갖고서 그냥 채워도 되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뭐 새만금 좀 해도 막 또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적합한 기술인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뭐 지형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형에 대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요. 아무래도 네네. 그러니까요. 다양하게. 일단은 우리나라한테는 좋을 것 같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들은 저 페로브스카이트 네네. 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좋아해요? 아니면 저거는 뭐 그냥 꿈이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게 2021년 초에 네. 그 미국 에너지부에서 태양광 비용을 향후에 이제 10년 내에 60% 감축하겠다라는 세월호 목표를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4번에 보시면 예. 전통적인 태양전지 기술이 아니라 1번으로 보면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드뮴 텔룰라이드인데 카드뮴 텔룰라이드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 솔라만이 유일하게 지금 상용하고 있는 기술이죠. 퍼스솔라.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 자급하고 또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태양광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다 중국들이 갖고 있으니까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부분이 밸류 체인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에 미국이 저걸 쫙 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도 전환 비용 많이 드니까 저걸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하려니까 좀 떨어지고 맞습니다. 그런 고민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하게 실리콘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웨이퍼나 이런 것들을 다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네. 중국 걸 어쨌든 사가지고 중간 제품이든 원재료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살 필요가 사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도 그렇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이제 원전 프랑스가 이제 치고 나간 거잖아요. 네. 예, 원전도 이게 굉장히 이제 불안전하고 또 이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이제 취급을 받다가 다시 이제 원전은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작년부터 좀 잡혔잖아요. 우리도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 강동진 연구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전한다고 태양광을 꼭 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네. 같이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꼭 한쪽은 하고 한쪽은 말아야 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네. 왜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를 결국은 우리가 이제 탄소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에너지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굳이 한쪽은 하고 한쪽은 말아야 될 필요가 과연 있는 건가? 둘 중에 그냥 싼 걸로 하고 만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원전 비중이 28% 정도 됩니다. 근데 개통 운영상이나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이 한 4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말씀하신 게 지금 이제 건설 중지가 되었던 2기 원전을 이제 건설 재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6기의 원전이 들어오게 되면은 캐파가 기본적으로 한 25%에 30%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전 발전 비중이 이제 근 40%에 가까워지는 네. 겁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신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우리나라 원전 비중을 향후에 3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원전들에 대한 폐로나 이런 것들을 좀 늦추기만 해도 우리나라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럼 네.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지을 것이냐는 얘기 있는데 네. 뭐 개통 운영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수요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원전을 엄청나게 높이는 거는 사실은 비경제적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재생에너지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해야 되고 한쪽은 말아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원전 비중이 사실은 프랑스가 70%인 경우가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왜냐하면 그 나라는 전기를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비중을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거고 글로벌하게 그런 정도의 원전 비중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개통 운영상 거의 비효율적인 거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지어졌던 게 남아 있는 건데 그것들을 한동안은 사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기저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럼 이거 얼마나 더 높일까에 대한 네.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수출 산업으로서도 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당연히 수출 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이 페로브스카이트로?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하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산업이니까요. 중국이 갖고 있는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값싸고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젠 투자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 중국의 태양광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의 로컬과 해외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대충? 중국 정확하게 따지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에 전 세계 태양광 이제 뭐랄까 설치량에 예. 대략 한 50 작년 기준으로 30% 정도를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 이제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니까 수출이 거의 40-50%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인류가 만드는 태양광 패널의 80%가 중국에서 나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원재료부터 셀 모듈까지 거의 이제 태양광 쪽에서 중국이 아닌 업체들은 한화 같은 업체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퍼스트 솔라 같은 업체들 또는 미국의 작은 업체인 이제 선파워 같은 업체들 몇 개 남지 않았죠 사실은. 유럽은 거의 없고요. 유럽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어때요? 일본 같은 경우도 과거에 파나소닉이라든지 사뇨라든지 이런 쪽들에서 사뇨가 사실은 파나소닉이랑 합쳐진 거니까 네. 그쪽에서 이제 전지를 많이 했었고요. 사실은 파나소닉도 이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게 보시면은 이거는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모듈을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 지금 오른쪽 끝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시면은 파나소닉이 최고 효율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죠. 무슨 모듈로요? 이게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관련된 모듈. 페로브스카이트 네네네. 모듈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아직까지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쪽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유니테스트라는 업체가 과거에 좀 높은 효율을 기록했던 걸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아, 그 샤시에다가 넣는 거. 네. 그러니까 샤시에다가 넣으려면 효율이 좀 안 나오거나 비싸도 네네. 투명해야 되니까. 네네네. 이걸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건 좀 비싸더라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희는 쓸 수 있지 않을까. 내구성 같은 것들은 기존 태양광 패널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가장 취약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아무래도 외부에 대한 그 뭐랄까 내구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분이나 이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이제 뭐랄까 첨가제를 사용하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가 보기엔 봉지 기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관련 이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이렇게 잉크젯 프린트를 찍듯이 이제 특정한 이제 그 표면 위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분사를 시켜서 만들거든요. 대면적을 만들기가 힘든 게 이거를 골고루 표면적에 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뭘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녹은 용액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아, 페로브스카이트 액을 네네. 어디다 뿌리는 거예요 밑에? 밑에는 이제 글라스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줄 수 있는 이제 하부 구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아, 저렇게 용액 같은 거 뿌려서 싹 굳으면 그게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네네. 패널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지금 파나소닉에서 말했던 공정이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잉크젯 프린팅 공정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오른쪽에 보시는 게 약간 스타트업이긴 한데 이제 폴란드의 이제 살루에 테크놀로지스라는 업체 공정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물에다 딱 넣었다가 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이게 골고루 돼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걸 도포한다 그러거든. 네네. 예, 패터닝을 어쨌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그냥 막 이렇게 다 뿌리는 게 아니라 네네. 뭔가 이런 게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코닝 같은 업체가 이제 그런 글라스를 이제 그런 거 제공을 하고요. 잘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위에다가 이제 도포를 해서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외부에 대한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OLED랑 성격이 좀 비슷한데 OLED에 들어가는 그 밑에 물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구성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렇죠. 수분에 취약한 건 매 한 가지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그걸 가지고 접을 수 있는 핸드폰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꼭 이게 글라스를 가지고 못 만들라는 법은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재들의 발전과 함께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련돼서 이제 글라스를 사용해서 만든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은 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유리에 넣는 건 기존 패널보다 비싸도 투명하지 않아서 못 쓰니까 그거는 뭐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뭔가 이걸로 전체 바꾸려면 기존 태양광 패널 실리콘으로 된 것보다 더 프로피터블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그럴 때가 언제쯤일까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솔루션 쪽에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텐덤 기술, 텐덤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그림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전지에다가 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효율성이 더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예. 기존의 실리콘 전지가 태양을 빛을 흡수하는 영역과 예.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이제 빛을 흡수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아, 먹이가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다릅니다. 네. 오. 그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 좀 더 단파장 쪽을 이제 그 흡수를 하고 있고요. 실리콘은 다른 쪽을 하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더 넓은 이제 영역의 빛을 흡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패널 위에다가 네. 페로브스카이트 패널을
덧붙이면 네네네. 덧붙이는 그 면적만큼은 네. 햇볕을 못 받을 텐데 투명하니까 뚫고 들어간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예. 뭐 똑같은 빛이 맞습니다. 같은 건데 예. 빛 중에 얘는 이 특정 영역의 빛만 흡수를 하고 다 이제 통과시켜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럼 그 빛을 페로브스카이트는 얘네가 이제 흡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질이 이제 갖는 특성이 달라서 그런 건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들은 다른 어떤 물질을 붙여도 맞는 얘기 다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페로브스카이트 자체가 싸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성이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전지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내기 때문에 경제성이 이제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의 원가는 좀 높아질 수 있지만 더 높은 이제 프로핏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싸다 오히려. 네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했었잖아요. 네네. 효율성의 의미는 뭐냐면 태양광에서는 들어온 빛을 얼마나 전기를 많이 만드냐 얘기거든요. 그렇죠. 백이 들어오면 얼마나 전기가 나오느냐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 정도 효율을 갖다가 25%가 되면은 동일 면적에서 에너지를 20에서 30% 정도를 더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제 그걸 똑같이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해서 전기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자동차로 치면 연비 높은 건데. 맞습니다. 야, 근데 유니테스트라는 회사 쳐봤는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많이 오르기도 했네요, 보니까. 그죠? 관련돼서도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저희가 리포트도 썼었고 시장에 이제 많이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장비 업체니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도 뭐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업체가 접근할 만한 보니까 만드는 과정이 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패널 같이 생긴 거를 네네. 웨이퍼에다 뭐 그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전지도 반도체의 성격을 이용한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를 반도체에도 사용하고 다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지 순도의 차이인 거죠. 그럼 앞으로의 숙제는 수분에 약한 거 잘 막을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내구성, 그다음에 이제 대면적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상장사 중에 한화솔루션, 네네네. 그다음에 유니테스트. 네네네. 그 외에도 뭐 상태계 비상장 회사들 좀 있겠군요. 뭐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업체는 없는데 점진적으로 저는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니즈가 좀 더 커질 거고 사실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단순히 탈탄소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게 상당히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좀 배경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 어떤 그 향후 기술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진척이 있다면 우리 강용건에서 보실 때 기존의 이 실리콘 베이스의 태양광 전지 업체를 규모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잠식해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잠식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태양광 시장이 전체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페네트레이션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존 태양광을 잠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이제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는 효과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게 이제 우선일 것 같고요. 한참 지난 후에야 서로 간에 이제 경쟁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이거 만드는 소재의 원광이라고 합니까? 물질은 네네네. 아까도 뭐 그런 결정을 가진 물질이면 된다고 했는데 네네네. 흔해요. 즉 뭐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물. 저도 광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특정은 모르겠는데 네. 뭐 납이라든지 요오드나 이런 것들이 아주 흔치 뭐 굉장히 뭐 우리가 히토류라고 하는 거랑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브롤륨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들어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정 국가에 대한 아주 의존도가 높은 이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저는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것도 혹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집중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만 있든가 뭐 저희 러시아 과학자 이름이라며요. 예, 뭐 예전에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광물이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그게 꼭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치환해서 이 구조 내에서 어떤 뭐 변동성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주 종속적이지는 않은 부분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사실 태양광 산업 그 중에서도 페로브스카이트 예. 요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강동진 연구원을 모셨는데 워낙 바쁘시고 또 모시기 어려운 분이라서 네.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브리핑해 주시면 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최근에 이제 그 OCI 같은 업체들 주가가 조금 많이 상승한 상태가 됐고요. 네.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된 이제 부분에서 폴리실리콘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빠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지금 굉장히 수요가 좋습니다. 굉장히 수요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는 중국이 이제 작년에 이제 55기가 정도 이제 그 설치를 했던 나라인데 올해 전망치가 80에서 90기가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80% 성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30기가에서 40기가 정도 설치를 한다는 얘기는 폴리실리콘 수요로는 이제 9만 톤에서 12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증설되는 물량이 대략 20만 톤 초반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가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수요가 그다음에 유럽에서 늘어나는 수요가 작년 대비 한 20% 정도는 네. 성장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크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 또 폴리실리콘 업체들도 전체 원가의 30%가 전기이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오르면서 중국 업체들도 원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OCI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좋은 게 말레이시아에서 수력 발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업체들의 이제 폴리실리콘 계약을 좀 장기 계약을 가져가게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분쟁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OCI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업체가 사실 글로벌하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 이외에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업체가 거의 2개 업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바커하고 OCI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협상력이라는 거를 생각을 그러네요. 해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OCI마저도.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적자긴 한데 지금 하나솔루션에서 이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의미가 있었던 게 패널 가격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개념하고 다른 게 우리가 그리드 페리티를 가기 위해서는 패널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올라가면 이게 되겠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드 페리티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화석 에너지 대비해서 태양광의 원가가 낮아지는 지점을 저희가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석 에너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리드 페리티는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가스 가격이 30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LNG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상 최대 가스 가격을 지금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제품 가격을 전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신의 여지가 있네요, 정말. 우리나라 맞습니다. 원가 좀 높아서 고민했던 우리나라 업체들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중국 이외의 태양광 업체로서 살아남은 업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했는데도 살아남았다. 네네네. 근데 지금 다른 나라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중국 이외의 기업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해요. 즉 태양광 패널은 중국 거 갖다가 싼 거 깔고 네네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부품해서 발전하면 되지. 네네네. 굳이 그거를 코리아나 혹은 유럽의 독일 거를 사다가 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반도체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들과 관련된 것 부분도 기본적으로 중국 것들에 대해서 향후 해킹이나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태양광 산업도 나중에 스마트 패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상당히 이제 많은 반도체를 사용해서 정보를 교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데서도 이걸 가지고 버추얼 파워 플랜트를 이제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태양광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충전하고 방전하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과연 그 데이터의 주권이란 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거죠. 네. 네. 야, 생각보다 공부가 복잡해지네요. 많이 되네요. 그냥 논밭에 남는데 그냥 태양광 패널 좀 깔면 농사짓는 것보다 나아요, 어르신은 그건 줄 알았더니 그렇게 봐서는 좀 저희는 좀 안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페로브스카이트는 이 재료는 증시에서는 반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예. 제품이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예. 뭐 저희는 아직 반영이 아주 풀리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음. 뭐 향후에 조금씩 이런 것들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조금씩 이제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샤시부터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힘내라 소부장인데 조금이라도 좀 싼 거 뭐 없나. 아니 힘을 못 내고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기회를 네네.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얘기를 한 번, 두 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이 정도로 응용해서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가 또 공교롭게 기초적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니까 우리 업체들도 좀 열심히 하면 그렇죠. 중국 업체와 대응할 지금 사실은 폴리실리콘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활로를 찾는데 우리 그러니까. 소부장 힘내라 이 컨텐츠가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소재 부품 공부 늦게 시작한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이 자꾸 빨리빨리 바뀌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 너무 많이 빨리 바뀌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강동진 위원은 네네. 피곤해지죠. 네. 근데 최근에 특히나 이제 에너지 시장이 이렇게 변하면서 계속적으로 뭐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요. 바뀌고 있으니까 힘내자. 힘내자 소부장. 오늘은 태양광산업의 게임 체인저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님 앞으로도 자주 좀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주 네,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